실무 역량은 나름대로 스페셜리스트인데 관리 역량은 글쎄요 어떨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미래에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10점 만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관리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몰입을 시키려면은 공헌을 하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 정서적으로 회사와 좀 동일시하는 가치관을 좀 심어줘야 되는구나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두 번째, 책임감이라고 있어요.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나 로열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앞 시간에 이제 인파워먼트였는데 인파워먼트의 시작은 여기서 갑니다. 셀프 인파워먼트입니다. 두 번째가 그룹 인파워먼트, 3단계가 오르거니제이션 인파워먼트예요. 근데 이제 셀프 인파워먼트를 할 적에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이죠. 개인의 자기 육성과 조직의 자기 육성입니다. 조직인으로서 어떤 자기의 육성과 개인적 입장에서 자기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요. 증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인파워먼트가. 델리게이션은 위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개념을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 꼭지가 정말 중요하죠. 일에 대한 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자기 신뢰감, 자기 효능감, 뭐 기타 등등, 뭐 자기 수용, 자기 긍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지금 어때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몇 번 엎어지고 쓰러지고 나면 그죠. 이때 중요한 것이 이거죠. 자긍심을 좀 증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정도면 쏙 잘하고 있는 거고 프리랜서 2년차에 이 정도 했으면 성공한 거야 라고 어때요? 좀 토닥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정말 잘한 거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뭐 이 정도도 괜찮아 뭐 말아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너무 자기 긍정만 있으면 곤란하겠죠. 이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의 개념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라요. 자기 긍정은 아닌데 자꾸 맞는 것처럼 뭐죠? 일명 본인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기 수용은요. 아, 좀 부족하구나. 아직은 내가 2년 차라서 3년 차라서 이렇게 100점 100승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능력을 좀 개발해야겠구나.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될까요? HR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K, S, A. 뭘까요? K. 지식, knowledge, 배경 지식. 내가 맡은 강의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 내가 관리자로서 갖춰야 될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 그래서 제가 후배 강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강을 위해서 강의 준비하지 말라고.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야 묵은 맛이 나지. 꼭 강의가 들어오면 강의를 준비하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게 쌓이면 이미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애티튜드가 연동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있으면은 이에 대한 책임감이 좀 생겨요. 생기는데 조직인으로서 여러분들 본다 그러면 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에 대한 개념과 일의 책임에 대한 영역의 증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과연 기업교육 강사는 또는 땡땡땡 회사의 파트장은, 팀장은, 센터장은 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어때요? 스스로 끝없이 질문하고 대면하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일까? 센터장님? 지점장님? 가끔 어때요? 현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면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의 명확한 롤을 찾으셔야 돼요. 강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강사의 역할일까? 좀 더 증진시킨다면요. 그렇죠? 이제 나도 이제 경륜이 있고 강사 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어때요? 좀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컨텐츠를 카피는 뜨고 싶고 내 거는 절대 뺏기기 싫고 이게 이제 개념이 확장되면요.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강사에 대한 브랜딩이 됩니다. 일명 평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죄송한데 조직에서 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강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평판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실무 잘
때 일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생활할 때 100%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강의 잘하면 강의를 많이 나갑니까?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찾다 줄 데 없으면 그 강사한테 강의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평판이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브랜딩을 가지고 있을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자기 연차에 따라서 어때요? 이걸 우리 보통 일과 영역에 대한 증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증진되면요. 그릇이 커지죠. 그러면 어때요?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때요? 인풋 아웃풋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나의 역할을 보고 있는 것일까? 수도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강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 강의를 왜 하는 거지? 누구 조라고? 뭔가 역할이 증진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겠죠? 그죠?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이제 평판이라는 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강연이나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5번을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원래는 기업체 3군데, 여기 한 번, 대구 한 번, 이렇게 5번 이제 채웠는데, 저와 약속이죠. 그리고 그건 항상 페이스북이나 올립니다. 그 업체를 밝히진 않지만, 그것도 제 평판이죠. 저 인간 먹고 살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 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또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항상 정점을 찍고 다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이제 50줄이 넘어가고 60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내가 요 역할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죠. 과연 나는 60, 70까지 그냥 딱 1인 기업으로 프리랜서로서 할 수 있을까? 뭔가 다른 역할에 대해서 확장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가에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이건 제가 저희 직원 학습 조직할 때 했던 교육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업 다니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렇죠. 이게 고객 응대와 상담의 차이고요. 상담과 컨설팅의 차이입니다. 내가 베스트를 알고 있으면은 고객에게 베스트를 제시하셔야죠. 근데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죠? 나보고 강의 못했다고 피드백이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고객사에서 잘못된 뭔가 오다가 내려오거나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논쟁을 하셔야죠. 이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교육엔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번 교육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이 시간에 끝내려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조직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느냐? 표정들이 안 좋아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계속 못하겠네. 예. 강점 활용, 뭐 여러분들 들어봤으니까 생각할게. 조직공헌, 그리고 직업의식, 소명감. 이 소명감의 확장, 롤의 확장, 자기 역할의 확장,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걸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트장이면, 팀장이면, 센터장이면, 지부장이면, 뭐 본부장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요. 그럼 여러분의 직무 역량은 어떻게 평가되느냐?